finest. You guys will be evaluated by Heejun. This opportunity is huge. The standards are going to be very high. But will they become the next big thing? 이거 언제까지 우리에게 한국은 꿈입니다. 여기 영국 BBC 방송국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토록 한국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영국 BBC 방송국의 예능부 PD 조이라고 해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대학 졸업 후 BBC 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 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늘 프로그램 제작에도 조심스럽습니다. 하루는 동료들과 한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한글 단어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발음 교정을 해주고 있었죠.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글 공부까지 하는 대학생들을 보니 그 열풍이 대단하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국 소년들의 인터뷰 내용을 취재한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보이밴드로 한국의 서울에 가서 100일간 K-팝 가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했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K-팝 스타가 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각오해서라도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니 한국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죠. 저는 한식당에서 만난 한글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잠깐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문화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는 수없이 많이 했지만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뭔가 더 생생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서였어요. 먼저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방금 한글 단어를 서로 교정해주는 것 같던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학생들은 저의 질문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한 여학생이 할 말이 많은 듯 답을 했어요. 한글 단어 공부라기보다 재밌어서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는데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서로 잘못된 발음을 체크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의아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밥 먹는 자리까지 와서 그걸 복습한다는 게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학생들은 당연한 걸 질문하냐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한글은 우리 사이에서는 당연히 배워야 하는 글자예요. K-팝과 K-드라마를 보려면 필수고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는 인기가 많거든요. 한글을 알아야 드라마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해요. 단순히 K-드라마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그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K-드라마에 열광하는 거죠? 한국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열광하는 건가요? 한국은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어요. 따라가기 힘들지만 이런 빠른 변화가 신선하고 재밌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변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과 빠른 변화를 원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의 말대로 한국은 정말 빠른 변화를 이룬 나라가 맞았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닌데 그 변화를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한국은 빠른 성장을 이룩한 나라고 현재도 진행 중이죠. 반면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죠. 저는 영국 보수당원인 아버지 가르침 아래서 어릴 때부터 영국의 위대함을 세뇌당하면서 자라왔어요. 물론 저도 제가 태어난 영국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19세기 세계 최대의 제국이 되었고 영어, 문화, 법률 시스템, 제도 등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오늘날까지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있어요. 또한 영국 의회의 발전은 유럽과 그 외 지역의 민주주의 정부의 모델이 되었으며 미국, 인도, 캐나다, 호주 등 민주주의 체제 창출에 영감을 주었죠. 문화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음유 시인인 윌리엄 세익스피어와 위대한 록밴드로 활동한 비틀즈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입니다. 솔직히 아버지의 영국 찬양이 아니어도 저 역시 제가 태어난 영국을 사랑한답니다. 하지만 현재의 영국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찬란했던 역사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송을 받으며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샀지만 지금은 선진국의 병자라는 불명예를 얻으며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건축물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리되지 않는 건축물과 시설들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죠. 영국에 살면서 제가 가장 불편한 점은 언제나 우중충한 날씨, 그리고 비싼 교통비와 외식비랍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불만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하루 동안 지하철을 왕복으로 이용하고 점심을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으로 먹는다면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10만 원은 날아가 버린답니다. 저도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절약하지 않으면 거지 신세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만큼 영국에서 사는 게 녹록지가 않답니다. 어쨌든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젊은 학생들을 보면 분명 한국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4월 런던에 위치한 주영 한 국문화원에서는 세계 속 우리말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26개의 한국어 단어를 주제로 영국 시민들과 함께한 참여형 전시였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글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음식이 비빔밥일 정도로 한국 문화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가 한글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중 하나인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3년 전 한국어 26개가 추가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옥스포드 사전은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등재하고 있으며 영원히 수록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한글이 옥스포드 사전에 실린다는 건 한류와 함께 한국어가 문화의 새로운 축의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불고기, 갈비, 잡채, 동치미와 같은 음식 이름뿐만 아니라 애교, 대박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등재되었어요. 누나, 오빠, 언니, 트로트와 같은 단어도 인상 깊었죠. 한 식당에서 만났던 대학생들에게 한글을 배우기가 어렵지 않냐고 물었더니 읽고 쓰는 건 쉬운 편이지만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고 미묘한 차이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이 공부할수록 어렵다는 말을 하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이루어진 글자로 이중 모음과 음절 구조로 인해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읽고 쓰는 게 쉬운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직접 만든 글자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글처럼 누가 언제 글자를 만들었는지 정확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도 우수한 문자이지만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사용자들을 생각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을 배우는 게 가장 재밌고 쉽게 배우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은 한글을 재미로 배우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와 경제, 전반적인 한국의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였죠.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퇴근을 해서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국을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들 한국에 열광하고 난린데 도대체 영국보다 뭐가 그렇게 뛰어난 건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문화 트렌드를 직접 취재해보고 싶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한국의 방송국 관계자를 소개해 주시면서 안내를 부탁해 놓겠다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한국의 다방면의 눈부신 성장과 문화 열풍은 방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오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오랜만에 설레임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죠. 한국 방문을 하기 전 한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을 지냈던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의 책을 구매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는 3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았던 한국 전문가였는데 그의 저서에는 한국인들의 우수한 특징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장단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부패와 조급성 그리고 당파성 등의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는 솔직한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인 잠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 각국의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등 그 외에도 많은 한국만의 특징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작지만 큰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의 내용 중에는 한국인의 부지런함과 근면 성실함, 그리고 기가 센 민족이라는 내용은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저서에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는 문구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책이 쓰여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한국이 문화강국이 될 것이라는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로 한글의 우수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린의 책을 읽으면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책을 읽다가 잠시 피곤해서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곧 한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국장님의 소개로 마중 나온 주영 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는 큰 키의 동양인 같지 않은 큼직한 이목구비를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주영 씨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긴 비행시간이었을 텐데 많이 피곤하시죠?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시면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짐 가방이 크진 않았지만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자신이 들어주겠다며 거들어 주시는데 친절한 행동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달라서 조금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공항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 친절한 직원들과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너무나 깨끗했던 바닥과 시설들은 저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공항의 모습에 감탄하며 걷던 중 갑자기 복통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한 탓인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그런 건지 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까지 느껴졌죠. 얼른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주영 씨에게 말하자 화장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여기가 화장실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호텔처럼 좋아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입구에 사용료를 내는 창구가 따로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는 유료 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설의 화장실은 당연히 돈을 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를 보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비누가 비치되어 있었고 손을 말리는 기계도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넓고 쾌적한 공간이 무료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화장실을 둘러보면서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이상한 외국인이라는 오해를 할까봐 아쉬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나온 저는 한국의 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공항의 화장실이 엄청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던데 여기만 이런 거죠? 주영 씨는 싱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 한국에서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만 화장실 시설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선진화되어 있어요. 한국은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를 준비하던 시기에 화장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당시 수원시의 시장님으로 계시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님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생각으로 화장실 문화운동에 매진을 하셨어요. 한국화장실협회를 창립하면서 화장실을 단순한 배설을 위한 장소가 아닌 휴식과 사색을 하고 재충전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그로 인해 후진국 수준이었던 화장실이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인정을 받을 만큼 좋은 시설의 화장실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저는 주영 씨가 들려준 현재의 한국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화장실은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거든요. 외출을 해도 웬만하면 참았다가 집에 와서 해결을 할 정도로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이렇게 훌륭한 시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국의 문화 수준이 존경스러울 따름이었죠. 주영 씨와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거리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체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컸어요. 동양인은 작고 왜소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유럽인들의 평균 키나 체격과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늘 만난 주영 씨 역시 저보다 키가 컸고요. 특히 학생들의 키가 굉장히 커서 놀랍다는 말을 하니 주영 씨는 한국인의 평균 키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했죠. 지난 100년간의 전 세계 각국의 평균 키 성장률을 나타내는 자료에 한국의 여성이 20cm나 성장해서 압도적인 1위를 하였고 남성도 15cm가 성장해 상위권에 올랐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이런 변화는 한국이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영양 상태의 개선과 입식으로 생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 산업의 발달로 인한 것이라고 했죠. 키를 결정짓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 환경적인 요인이 최악이었던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극복해 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영 씨는 저녁을 대접하겠다면서 요즘 핫하다는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닭 요리집이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분의 식당이라고 했어요.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이 식당은 닭구이를 파는 곳이었는데요.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저는 닭 요리는 영국에서도 얼마든지 먹는 건데 하는 생각에 약간의 실망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닭 요리를 먹자 바로 바뀌게 되었어요. 태어나 처음 맛보는 닭 요리였거든요. 한국의 치킨이 맛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모습의 닭 요리였어요. 장작으로 구워진 닭에 바질 페스토가 듬뿍 올려져 있어 향이 일품이었고 초리조쌀밥이 닭구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마치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느끼게 해주는 비주얼이었죠. 닭구이 안에 밥이 들어있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닭고기는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초리조쌀밥은 쫀득거리는 식감이 정말 일품이었고 적당히 간이 되어 있어서 자꾸만 먹고 싶은 맛이었죠. 고소한 닭껍질로 밥을 싸먹는 것도 별미였습니다. 주영 씨는 한국의 닭 요리는 종류가 엄청 많다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닭갈비, 닭강정, 닭게장, 닭곰탕, 닭도리탕, 닭똥집, 닭발, 닭죽, 삼계탕 등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신기했던 건 닭발도 먹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주영 씨는 닭발이 징그럽긴 하지만 그걸 잊을 정도로 맛있다고 했어요. 술안주로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먹어보고 싶었죠.
식사를 하면서 주영 씨와 한국의 문화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어요. 어떻게 한국은 전 세계에서 통하는 콘텐츠의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주제로요. 저는 한국이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위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열광하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빈부격차에 관한 내용들은 그런 문제를 이미 겪은 유럽에서는 신선하게 느꼈고, 이 문제를 한국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낸 부분도 매우 흥미로웠죠. 유럽인들의 시선에서 볼 때 한국의 대중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의 열풍도 엄청난데요. 영국에서 K-팝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정도이니 한류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말을 들은 주영 씨는 BTS의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노래한 음반이 1위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그들은 그 당시 대형 소속사 출신도 아니었지만 획일적이지 않고 그들만의 디테일을 살린 기획이 색다름을 선사했고, 세계의 소녀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는 깊은 공감을 했고, 한국만의 독특하고 세련된 문화 콘텐츠에 더욱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방영되는 여러 콘텐츠들을 보고 들으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중이랍니다. 요즘 방영 중인 흑백 요리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더라고요. 한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다양한 음식과 응용되어 창조된 음식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영국보다 훨씬 편리한 생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한국에 온 지 3일이 지났는데 매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일주일가량 더 머물게 되는데 다양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무사히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국의 방송국 PD 조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취재하러 한국까지 오셨다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네요. 한국에 오셨으니 맛있는 한식도 많이 드시고 유명한 명소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국 하면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로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